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지요. 누구나 다 그 뜻을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닌 함의, 즉 그것의 무게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제가 갸우뚱해져요. 그건 마치 물이나 고기가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게 너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르듯이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말을 뭐 수시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저는 우리가 그리 잘 알지 못하거든요. 자, 저는 요즘 점차 그 사람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즉 그 사람이 정신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름하는 것이 사회성 여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회성이 강하면은 어디다 내놔도 살고, 사회성이 약하면은 아무리 실력이나 뭐 지위가 있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은 그 사람의 어떤 강인함과 이제도 비례될 수 있는데, 제가 왜 요즘 사회성이라는 것을 다시 눈여겨보게 되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저한테 상담받는 부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애들의 양육 문제로 이제 공기업에 다니다가 좀 쉬고 있으면서 독서 모임회를 나갔대요. 독서 모임회를 나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한 언니가 상당히 수수해 보이면서도 괜찮게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 그러니까 선배라는 사람을 잘 따랐는데 책에 대해서 어느 한 작품에 대해서 이 토의를 하는데 어찌나 기기묘묘하게 그 비평을 하든지 내중에는 질리는 심정이 들면서 그 언니가 딱 실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그 괜찮아 보이고 그랬던 선배인데 어쩌면 그렇게 기를 쓰고 비평적인지 정남이가 떨어졌는데 그 언니는 왜 그럴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겠지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깊이 있게 봤다라는 걸 과시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이 저한테 상담받는 분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저한테 다시 물어요. 근데 선생님,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이제 자존감이 약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다시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달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보통 사람들하고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속이 허한 것이 그때그때 충족이 되니까 어디에 가서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뭐냐, 이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니까 속이 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가 잘 안 되거나 껄끄러워서 고립될 경우에는 속이 허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상하고자 하는 이 기제가 발동이 되는데, 이제 그때 조금 수준이 떨어지면은 뭐 좋은 값진 물품으로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이 뭐 성형, 화장 이런 미모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지적이면 머리가 받쳐주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물품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나 잘났다 하는 거를 드러냄으로써 거기에서 위로, 충족, 즉 자위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래요. 자, 이제 그 독서에서의 그 선배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 평소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 접해서는 막
항상 심지를 돋우면서 죽기 살기로 거기에서 자기가 옳다라는 거,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이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 응? 평소에는 쥐죽은 뜻이 있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으뜸이다 또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과시할 기회를 받기만 하면은 그때 그렇게 나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이 목사인데 이 개척교회인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목이 되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이 쓸쓸함이 늘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면은 그 교회 신자들이 이제 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하면은 그 연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목사인 남편보다도 이 사모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밤을 꼴딱꼴딱 새워가면서 더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야 목사님보다 더 낫다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부인이 그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환장하겠다. 응? 내가 목사인데 내 부인이 어떤 자기를 드러낼 기회만 되면은 목숨 걸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 이 어찌 살겠느냐고 한탄을 해서 제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평소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아내가 다른 데 가서 그거를 그렇게 채우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듯이 뭔가 이 속이 허하고 안 채워진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숙한 사람네들은 뭐 물품으로 자기를 과시한다든가 좀 지적인 사람네들은 또 이제 뭐 독서 모임 또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옳다라는 거를 막 빡빡 우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표현력이 강한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능일 수도 있죠. 천성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예술가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이제 뭐 문학 작품이면 문학 작품, 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재다 또는 그 예술 분야에서 상당히 기여를 한다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데 뭐 저도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좋고 예술품들이 좋으니까 그네들에게 고개 숙이긴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네들이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면서 거기에서 그 충족하고 또 기쁨을 느끼면서 무난하게 지내는 게 이게 건강한 건데 이제 사람들하고 못하고 그거를 뭔가 표현하는 식으로 이 방출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괴각 같다 그러나 아주 뭐 특이한 성격 소유자인데 재능으로서 이제 뭔가 용서받기는 한데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느냐 하면은 그런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열중하는 이 예술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가인 사람을 배우자로 가졌을 때 이 다른 한쪽 배우자가 느끼는 이 외로움, 헛헛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니까 그네들의 자녀 또한 이 부모로부터 이 반듯한 관심과 사랑을 덜 받고 방치되었기 때문인지 이네들 자녀들 또한 희생자가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시집갈 때
개천에서 용 나듯 한 사람한테 가지 말라.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개천에서 용이 나듯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 얼마나 모질러야 됐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취를 이루긴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모짐이 이게 독성이 이 표출이 되어요. 그러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달퍼요. 이렇듯이 그 특이한 아주 성공한 예술가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외롭고 방치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엇나간 사람네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특이한 재주가 없는 거를 한탄하신다면 이번에 마음을 바꾸셔요. 특이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미숙함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야, 이 평범한 내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누가 저에게 한마디로 정신건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삐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잘 삐치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불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하는데 사실은 상대가 이게 예의 없이 하는 거는 나를 무시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미숙함, 그 사람의 교양 없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요새 뭐가 안 돌아가는구먼. 이러고 치우면 끝나는 건데 자꾸 토라지니까 이게 곤란하다는 거. 이런 게 불건강이다. 이제 그러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이제 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꾸 왜곡해서 듣거나 또 내가 이런 A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B로 나간다든가 또는 C로 나간다든가 즉 내 마음과는 달리 말이 가시도치게 엉뚱하게 뒤틀려서 나갈 경우 그 사람도 불건강하다. 즉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불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적절한 감정을 갖지 못한다. 즉 비상시국인데도 너무 태평하다든가 슬퍼해야 할 때 깔깔 웃는다든가 이런 부적절한 감정이 있느냐 또는 정서적으로 미숙하냐 즉 뇌의 압력에 대해서 이 순응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미숙함이지요. 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왜곡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 적절한 감정을 갖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현실 왜곡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건강의 지표로 삼고는 했는데 뭐 삐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뭐 이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현실 왜곡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더 기본적인 이야기가 사회성 부족으로 이거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어울리는 능력인데 이거는 일찍이 어디서 이게 발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게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부모가 아주 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잘 소통, 주거니 받거니를 잘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누군가하고 이 교감하는 거, 이런 거를 익히면은 그 가정 내에서 그것이 익혀진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도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누구하고서라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잘 해주려면은 일단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죠. 부부 사이가 좋거나 또는 너무 돈 번다고 좀 바빠서 애들을 방치하지 않거나 또는 배우자가 너무 이 바쁜 나머지 나를 소외했기 때문에 나는 꽁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애에게 너무 몰두하거나 좀 과잉 집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애들이 이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치이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있는 아이들은 집안 내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된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걸 두려워해요. 어려워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홀로 있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희한한 데에서 고집을 피우거나 희한하게 엉뚱하게 자기를 내세우거나 이제 이런 식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거, 사회성이라는 거, 부모와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다 서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